북한은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보면은 이제 그 와중에 막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인민군 총참모부에서 전병 포병부대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했다. 이런 김여정의 어떤 성명 이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적대적 두 국가 주장하면서 휴전선에 그 방벽 쌓잖아요. 이런 행태들이 있는데 북한은 정말 몰랐을까요? 어땠습니까? 이거 좀. 남는 이제 궁금점 중에 하나죠. 북한하고 미국. 네. 북한이 이제 전군에 이제 사격 준비를 갖다 이제 지시했다라고 이제 발표하고 이런 건 북한 입장에서는 뭐 정말 이건 좀 끔찍한 사건이에요. 네. 뭐 북한 무인기가 용산을 갖다 지나간 것도 있지만 그 정도는 뭐 탐색 비행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테스트 비행이. 네. 근데 10월 3일, 9일, 11일 그러니까 연속 3일 갖다 이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쌍십절은 북한에서는 최고의 네. 국경일이란 말이에요. 네. 최고의 성대한 행사를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열병식 하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외빈들 모여서 대사들 모여갖고 이제 축하 파티하고 그런 건데 그 상공에 소리를 내가면서 네. 비행을 하면서 유인물을 뿌린 거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전쟁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우리로 치면 네. 10월 1일 국군의 날. 그러니까 그렇죠. 윤석열이 두 번 네. 시간 인증 같이 했잖아요. 네. 그 위에다 지금 무인기 띄워가지고. 그것도 시간 행진을 같이 네. 했잖아요. 구인 속에 들어가서 네, 막 뭐 네. 흥분해갖고. 근데 네. 거기에 무인기 띄워갖고 소리 내고. 오물풍선 막 터뜨린 네.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전 국민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라도 강력한 성명을 발표하고 대응을 갖다가 하겠다고 안 할 수가 없고 거기 사과를 갖다 사과하든지 대응 조치를 갖다가 북한에 우리가 상응 조치를 갖다가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단계라고 봤는데 북한이 그 당시는 가장 큰 게 저거죠. 뭐 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잖아요. 네. 러시아에 파병을 했고 이제 적대적 두 개의 국가를 하고 이제 담배를 싼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뭐 한국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어떤 북침 위협에 대해서도 이제 방어를 하겠다. 적대적 두 국가니까 네. 그런 조치 아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연장선상에서 보면 그래서 뭐 북한이 무슨 여기서 계엄을 갖다가 이제 모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알았을 것 같지는 않고 네. 북한 입장에서 이제 러시아에 파병했냐 안 했냐가 사실 이게 드러난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죠. 예. 북한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단계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좀 쉬쉬했던 단계 아니에요. 네. 그런 단계에서 지금 이 무인기가 날아와서 그걸 갖다 뿌리는 거는 아마 얘들이 지금 탐색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네. 북한의 준비 태세, 실제로 러시아에 파병을 갖다가 했느냐 안 했느냐 등등을 테스트하기 네. 위한 것인데 너무 그 테스트의 정도가 노골적인 거죠. 직접적이고 노골적이고 그렇죠. 뭐 과거에 전례가 없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금도가 있잖아요. 대체로. 그렇지. 금도를 넘어서는 행동이니까 그 정도로 분노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제 그렇게 본다 그러면 북한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파병한 거 있잖아요. 파병을 안 했다 그러면 북한이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상당히 그 긴장이 고조되고 더 위험한 수준까지 갔었을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 보면 참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 어떤 여러 가지 사건이 합쳐져 갖고 우리가 계엄을 갖다가 막고 또 남북 간의 내전 상태까지 안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에서는 두 개의 전설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엄청난 부담이죠. 그래서 그 골머리를 알았을 것 같아요. 무인기 띄우고 하니까 그 말대포는 쏘는데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잖아요. 예. 이거 진짜 뭐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예. 예. 진짜 얘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 말대포 이상의 어떤 추가적인 조치. 과거 같았으면 뭐 그 백령도나 이런 데 네. 이제 타격을 했겠죠. 네. 그 이제 윤석열이 바라는 바였고 어렸을 때 이제 국지전으로 가면 계엄 딱 선포하고 해서 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북한이 반응한 걸 보고 성공했구나. 네. 우리의 의도가 먹혔구나. 그 박수를 치고 좋았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이제 처음 나왔는데 북한이 어디까지 알았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한 부분인데 그거는 뭐 이건 특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우리가 777 부대가 이제 북한 도청을 하잖아요. 네. 이제 그 사람들이 쭉 도청을 해보면 과거에 박정희 시대 때는 김일성이 몇 시까지 어디서 술 마셨다까지 다 알았대요. 네. 그래서 아침에 딱 그 보고서가 올라가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좋아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소속들이 파악하고 네.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뭐 군사안보 사항이고. 근데 북한도 여러 가지 차단 장치를 많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용어도 이제 알아듣기 힘든 용어를 쓰고 그다음에 이쪽을 갖다가 이제
혼란시키기 위한 어떤 네. 저기 통화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파악이 쉽지 않은데 네. 역으로 보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이쪽을 다 이제 뭐 도청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네. 뭐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이 혹시 도청이 됐다면 모르겠지만 이쪽도 뭐 그걸 철저히 차단해 왔기 때문에 북한이 네. 그런 정도까지 알지는 못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아까 이제 말씀하신 중에 나왔는데 미국. 아 예. 미국은 지금 이렇게 쭉 그 뒤에 나온 반응을 보면 몰랐던 것 같은데 미국은 진짜 사전에 몰랐을까요? 어떻습니까? 몰랐다고 봐야죠. 몰랐다고 하죠. 예. 그 나중에 이제 그 CIA 국장 청문회가 네.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의 이제 국회의회에서 질문이 있어요. 이거 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미싱한 거 아니냐? 네. 놓쳤다. 놓친 것은 큰 문제 아니냐? 그랬더니 그 CIA 국장이 굉장히 큰 문제다 얘기를 하고 이제 나중에 분석하는 걸 보면 미국이 그런 걸 미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번. 그 5.16 때는 사전에 다 알고 있었죠. 네. 알고 뭐 윤보선 장면한테 가서 얘기도 해주고 그랬었지만은 10월 유신 때는 하루 전날 김종필이 가서 얘기를 해줍니다. 네. 우방국에 대한 도리라고. 네. 12 때는 사전에 몰랐죠. 그다음에 1987년도에는 미국한테 사전에 얘기를 하는데 네. 미국이 이제 그 5.18 때 네. 그걸 갖다 방치한 것이 한국에서 반미 감정의 도화선이 됐다. 반미 운동의 도화선이 됐다고 보고 87년도에는 계속해서 그런 그 이쪽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봤죠. 87년에 해준다는 게 그 직선제 개헌 뭐 이런 거 안 하고 네. 뭐 무슨 뭐 4.13 호언 조치하고 뭐 계속해서 이렇게 갈 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미국에서는 그 굉장히 부정적으로 대응을 네네. 해요. 그래서 미싱을 한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미싱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 대사가 막 경로하기도 하고. 근데 그날 밤에 이제 책에도 나온 내용입니다만 그날 밤에 조태용 국정원장하고 골드버그가 저녁 식사를 한 날 아닙니까? 그러면 조태용 국정원장도 그 자리에서는 모른 채 그냥 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모르는 채로 간 거고 이제 1월 달에 이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송배례들 갖다 이제 바쁘게 이제 하고 있었던 것이고 더 화가 나는 거죠. 네. 아니 국정원장이 지금 나랑 밥 먹었는데 저녁 밥을 가지고 언질도 안 해줘. 네. 여기 주한미군 28,000명 있어. 그 가족들까지 치면 얼마야? 5만 명 되지? 여기 한국에 와 있는 미국인들 치면 10만 명이 넘는데 이 안위를 네. 전혀 자기가 모르고 사전에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 쿠데타가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영구 집권을 위한 것일지 모르지만 다르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선 홍장원 같은 경우는 야 윤석열이 전화했을 때 얼마나 시겁했겠어요. 네. 야 내가 무슨 대북 테러 작전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국정원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네. 그래서 방첩사 사령관하고 얘기해 보라 그래? 그래서 방첩사 사령관한테 이제 얘는 뭘 알고 있나 보다. 그랬더니 엉뚱한 얘기하니까 이제 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국정원장도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고 자기가 야 국정원장도 만약에 지금 계엄이 결과적으로 규모가 이런 거고 내용이 이렇고 전개가 이런 거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무슨 어마어마한 9.11 테러 같은 게 진행되고 있는 걸 갖다가 자기들도 모르게 방첩사는 어디서 잡아갖고 계엄을 발동한 거라고 한다면 국정원장이나 차장이나 그렇죠. 다 뭐 모가지가 날아갈 사안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한국 대사도 야 이게 뭐 자기들도 모르는 전혀 지금 CIA나 뭐 미국에 한국에 와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정보 기관들이 다 놓친 뭐가 있다는 거야? 네. 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가는 거야? 이 앞으로 이 전개 상황은?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전화했더니 김태호도 모르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조태열 외교부 장관한테 전화했잖아요. 근데 전화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왜 안 받았냐? 라고 한 걸 나중에 이제 그 유성락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걸 안 받은 이유는 미국 대사가 전화해서 이 계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기가 대통령을 만나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상황에 직면하기 싫어서 안 받은 거 아니냐? 그럼 나쁜 거 아니냐? 책임 회피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인 거고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국회에서 이제 김어준 씨가 나와서 이제 네. 우방국한테 이제 받은 제보가 있다. 네. 그래서 뭐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뭐 북한군인 것처럼 위장해서 죽이려고 했다. 뭐 이런 네. 것은 이제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그 하원 의원 중에 한 명이 MBC랑 인터뷰를 하면서 네. 뭐 사전에 그런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렸을 것이다. 그리고 뭐 그 북한군을 위장해서 죽이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자기는 어떻게 했을 것이다. 이제 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미국 그거는 가정을 전제로 해서 답변한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CIA 국장이 미국 의회에서 증언한 것이 맞다라고 네. 보는 거고 김어준 씨 이런 거는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그 미국의 감청기관이 도청 감청기관이 있잖아요. 네. 도청 감청기관이 24시간 감청을 뭐 하겠죠. 도청이라고 봐야겠죠. 이제 감청은 영장을 받고 하는 거니까 뭐 다 도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렇죠. 하고 있다고 봐야죠. 뭐 네. 용산 뭐 다 도청하고 뭐 대통령이 도청된 게 그 나중에 또 드러나기도 했었잖아요. 네. 뭐 북한만 도청하겠어요? 우리 군들도 다 도청하고 있을 텐데 이 도청을 하게 되면 사람이 이제 뭐 몇 명이나 도청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들을 갖다 이제 다 듣고 우리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컴퓨터가 상당한 부분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 컴퓨터가 이제 현재까지는 이러이러한 단어들이 많이 반복되면은 이거 이제 분류를 해갖고 올려주면 이제 사람이 갖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없었던 놓쳤던 것을 사후적으로 미국의 어떤 그 정보기관이 파악을 해갖고 전달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 김어준 씨가 얘기했던 아까 그 북한 공격을 위장해 가지고 북공격인 것처럼 위장해서 남한의 어떤 군사 시설을 공격한다. 이런 어떤 거는 현실성이 그 실제 일일까요? 아니면 뭐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바가 없거든요. 또 우방국의 정보기관이라고는 그 단정은 안 했지만 우방국 관계기관으로부터 이제 전달받은 미국을 의미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우방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 우방국이라고 하면 네, 미국이나 일본 얘기를 하는 거죠. 일본은 우방국이라고 하긴 안 하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방국 정보 협조는 하니까. 크게 보면 이제 우방국이라고 하면 이제 뭐 유럽까지 포함하여 뭐 이제 이런 나라들 자유진영을 갖다 아주 크게 보면 다 자유진영이 우방국인 거고 거기서 일정한 뭐 협력 관계 있는 나라들은 이제 유럽의 몇 개 국가들하고 뭐 일본 뭐 미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본이나 뭐 유럽의 어떤 정보기관이 그런 정도를 갖다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되게 좀 어려운 그렇죠. 얘기일 네. 것 같고 있다고 한다면 미국인데 그 미국이 그런 것들을 사후적으로 체킹이 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네. 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전적으로 체킹이 됐으면 그 주한미 대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일 리가 없고 네. CIA 국장이 그렇게 증언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의 그러니까 미국의 정보기관이 사후적으로 네. 계엄이 터지고 이런 시나리오가 있더라 나중에 보니까. 아, 나중에 보니까 예. 그러니까 나중에 체크하는 과정에서 나왔을 수 있다. 네,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컴퓨터가 다 이걸 저 도청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특정 용어들이 나오면 입력을 시켜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정 용어가 나오면 사람이 이제 재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암호로 바뀌어지거나 막 이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놓치는 게 있었는데 나중에 계엄이 터지고 나서 미국 정보기관이 그때 분석을 해보니까 네. 이런 것이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본 거죠. 제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도 지금 여전히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망상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 이런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런 그 정보기관에까지 그런 것들이 나중에 체킹이 네. 됐다고 한다면 아까 노상원 수첩에 나온 것들이 어느 부분에선가는 자기들이 네. 모의를 했거나 혹은 제보가 있었거나 흘러나왔다. 그렇게 보는 거죠.